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표현은 좀 달랐지만, 그 주거 균질성이라든지 뭐 학생 균질성, 주변의 분위기, 그 비슷한 거죠. 그 제가 전략적으로, 아까 뭐 농어촌 전형도 얘기를 하고, 초중 때는 뭐 시골에서 좀 살다가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옮겨도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선생님,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주변에서 그냥 뭐 들로산으로 계속 뛰어놀고 자전거만 타고 뭐 이러는 애들 속에서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데 언제부터 뭐 지금 목동이나 뭐 대치동에서는 초등 저학년 때도 무슨 애가 중학교 수학을 하고 뭐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다 띄었다고 이러는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냐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주변에 좀 경제적인 형편도 비슷하고 정서적인 수준이나 부모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면서 거기서 자극을 받고 또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같은 맥락의 얘기죠,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달리 하셨지만,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중간 정도 해가지고 남들 하는 만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혹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대비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권해드리는 책이 토드 로즈 교수님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좀 자주 권해드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애매하게 뭘 중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분야에 완전히 탑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에 강점을 해야 되는 거지. 입시에서도 그러거든요. 그게 뭐 국영수 다 비슷하게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맞아버리면 나중에 원서 쓸 때도 되게 애매해요. 수시 6개 쓰면 안정권이라고 낮춰 쓴다고 그러는데 다 높인 거야. 또 6개 다 떨어지고 정시 3개 넣어도 3개 다 떨어지고 재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언어영어는 항상 1등급이다. 나머지가 뭐 5, 6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가산점을 주는 대로 더 몰아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입시에서도 이제 그러지만 저는 이걸 강점 영웅이라고 그러거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입시 말고 인생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잖아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미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인원은 7만에서 8만입니다. 뭐 의사, 변호사, 전문직, 대기업, 그다음에 선생님, 뭐 화이트칼라 일자리 뭐 다 요즘 애들 하나나 둘인데 블루칼라 일자리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이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넘쳐요. 청년 실업 단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다 내보내고 우리 애들 거기서 1, 2년 정도 일해보라고 땀 흘려서 공장에서도 일을 해봐야지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냔 말이죠. 지금 우리 3만 불 시대 다들 엄마 아빠 공부하고 사교육비 뭐 몇천만 원씩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지금 분들이 애들 그러면 그거에 공장을 안 보내는 결과값은 뭐냐? 커피숍 알바, 편의점 알바 돌고 돌아 그래서 공무원 준비. 그러면 아까 35만이 4년대학을 가서 7, 8만 빼고 나머지 20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나머지 밑에 한 10만은 전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회에 나오든지 나는 공부 쪽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튼다고 해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저는 한 중간에 낀 15만, 20만은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분위기 가서 자극을 받아서 경쟁을 하고 그런 논리로 가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얘가 공부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정말 공부머리가 여기까지인 건지 중학교 인수분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인 건지 아니면 상학함수 지수로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포자가 안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해줄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거를 가리는 이걸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가리는 게 뭐냐면 사교육이에요. 안 되는 애를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줍니다. 관리하면서 애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산통 깨졌죠. 지금 수능, 불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수학 만점자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상위권은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자습하던 애들. 근데 2, 3등급인 아이들 불려놓고 감시하고 숙제 했어 안 했어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했던 애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중간에 애매하게 좀 공부했던 애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학원이 없었더라면 이 실력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 학교에 보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교육 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수업 시간 듣고 그러면 머리가 핑핑 돌아서 금방 알아들어. 숙제하라고 그러면 10분, 20분이면 다 해. 엄마 나 이거 숙제 다 했으니까 놀아야지. 숙제 또 없어? 선생님 왜 없던데? 뭐 별로 가르쳐주는 게 많지 않으니까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 뭐해? 공부머리가 되는 애들은 책을 본단 말이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저기 하고 더 소설책 뭐 읽고 싶으면 더 많이 읽고 과학에 관심 있고 공룡에 관심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라도 더 저기를 보고 유튜브를 보겠지. 본인이 관심 있으면. 몰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그런 것도 보지만 이 정말 공부 쪽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게 뭐 만드는 거든지 문제를 푸는 거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 몰입 능력이 돼주는 아이들이 공부 쪽을 해서도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시골에 있으면 이게 커버를 해주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드러나요.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 근데 전제가 저녁에 TV가 없어야 돼요. 심심해야 되거든요. 심심할 때 뭘 하는지 보면 돼요. 들여놓고 잔다. 얘는 가가지고 명문학원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경쟁시키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꺾어지래.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운 빼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정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 논리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금 뭐가 사교육으로 커버가 안 되고 주변에서 자극이 없고 그런데도 얘가 지금 잘한다 아까. 그러면은 공부 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럼 두 가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남든지 아니면 명문학원으로 가든지 어느 쪽도 괜찮아요. 어느 쪽도 가도 본인이 자격이 있는데 뭐 명문학원에 가서도 진짜 5, 6년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3, 4시간 이상씩 문제집 반복해서 풀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않고 진짜 지역을 믿고 거기서 전교 1등 전략으로 해서 지역 뭐 티오를 받아서 그렇게 간다. 그래도 아까 그 지금 농어촌도 막상 가보니까 현실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벌써 상위권에 그걸 바라고 우리는 농어촌 노리고 그냥 여기 계속 안주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동영상 강의 듣거나 아니면 방학 때는 뭐 친척집에 가든지 학원 뭐 있는데 명문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이런 인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명문학원에 있게 되면 중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주냔 말이죠. 전과목 내신 그 기출문제 족보 같은 데서 다 뽑아가지고 5, 6회 연차를 계속 반복해서 풀리면서 얘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자기주도가 안 된 거잖아요. 어른이 시켜준 공부잖아요. 그 거품이 고등학교 가면 깨진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명문학원에 있으면 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공부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계속 생각을 하고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유초등 때는 저는 그래서 좀 외진대로 빠져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예 공부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도 더 쉬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명문학원에 왔는데도 굉장히 뭐 잘하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들은 시골에 가도 더 잘할 애들이고 시골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 놀고 들로 산으로 하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문제집 풀고 엉덩이 붙이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뭐 음양적으로 말하면 음기가 강한 애들이거든요. 가만히 집에서 혼자 있고 조용히 하고 책 읽고 이게 좋은 거야. 들로 산으로 뛰어노는 것도 뭐 어렸을 때나 그렇지 뭐 초등 5, 6학년 됐는데도 계속 뛰어놀겠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뭐 25, 26살 돼서도 하루 종일 12시간 게임을 하겠어요? 다 그 때에 본인이 분출되지 못한 욕구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걸 거기다 푸는 거거든요. 애들 하기 싫은 거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걸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공부 쪽으로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명문학원이나 이거는 어른들이 자꾸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왜곡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데는 시골이나 아니면 좀 인원수가 적은데 그런 데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애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사교육이라든지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하는 걸 보면 이후에 자상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아이가 공부 습관을 잡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아무래도 책 보고 뭐 그러는 분위기 그러면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도 낭중지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보는데 부모가 무지해서 애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무지하면요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든지 친척이 알려주든지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왜 여기서 썩히고 있냐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부모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온다면 평범한 애거든요. 평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부모가 자꾸 개입을 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뭔가 된다라고 착각을 주고 애도 착각을 하고 부모도 착각을 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좌절 지수가 높아지는 걸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보다 아이의 공부 그릇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필요가 있고 그걸 객관적으로 점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거 제가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셔가지고 미리 오픈북으로 단원평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으로 봐서 그냥 내 실력대로 본 거랑 오픈북으로 무제한 시간을 갖고 본 거랑 해보면 그 갭이 그 아이의 노력의 차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내가 시간대로 딱 해가지고 아는 거 없는 상태에서 봤는데 50점이다. 오픈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 다 찾아보면서 책 보면 공식 찾고 단어 찾고 그렇게 했는데 90점이 나왔다. 그럼 얘는 노력만 하고 방법만 알면 40점을 올릴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매년 지금 연말 연시에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 얘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 대부분 중학교 범위에서 나와요. 그걸 역시 시간 재서 풀어보고 오픈북으로 풀어보고 오픈북으로 풀어보면 배우지 않은 거라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배우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을 보면은 얘가 지금 공부머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공부머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억지로 끌어온 건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의 몰입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공부머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현실 입시에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진짜 경쟁이 센데 붙이거나 아니면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적절히 활용하는 시기 결국은 뭐 입시에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아이들은 100명 중에 한 15명, 15% 내외인데 나머지 아닌 뭐 하위권 15%는 아예 그냥 공부가 아니구나. 그럼 너는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해주는데 중간에 낀 30, 40%가 희망 고문을 하면서 결국은 좌절하고 또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다음에 계속 낮은 자존감으로 또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없는 걸 계속 뭐 문제지를 풀면서 좌절만 느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입시 경쟁을 시키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일본도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이런 좀 나라거든요. 유럽 어느 나라가 이렇게 애들을 가다 놓고 5, 6년 동안 문제집 풀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 교육 방향이 그러지 않은데 우리는 상위 10에서 15%를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 80%를 고문하는 저는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미적분으로 애들을 때리는 거라고. 삼각함수로 애들을 때리는 거지. 본인의 수학적 인지 수준은 인수분해 정도 할 정도인데 미국 SAT 수학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대학교 수학 시험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도형하고 연산으로. 그 이상을 하고 미적분을 하는 애들은 상위 10에서 15%도 걔네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SAT 언어 영역은 굉장히 어렵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수학은 그 정도로 내고 정말 공부를 할 애들은 완전히 미적분 수준을 더 어렵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교육제도가 돼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미국이 하향평준화 돼 있나요? 우리도 지금 나와서 뭐 이러지만 또 우리가 모두 우리 애들이 다 뭐 변호사, 판검사 될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그냥 가게에서 뭐 점포를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미적분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지금. 근데 지금 커리큘럼상 상학함수 지수로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면 배우는 게 다 뭐냐는 거죠. 가장 비극이 뭐예요? 국어책 하나 제대로 못 읽는 애들한테 수많은 그런 인지 과목들을 다
깔아놓고 과목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깔아놓고 그렇게 좀 공부시키는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되고 공부 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쟁적인 분위기, 명문학권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미리부터 그 아까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애가 이미 그런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광야에 홀로 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한번 그런 학원을 보내고 뭐 경쟁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에 빠지면 그전에도 평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학원 숙제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끊는다. 그리고 너 혼자 이제 공부하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했더니 엄마 그래도 학원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편입 우리 강의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100명을 가르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에서 15%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아까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빨리 돌려서 사회 나와서 적응을 해보라고 그래도 얘네들이 나머지 85% 뭐라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 앉아서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입시를 해야 된다. 우리는 문제집 푸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세뇌가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자꾸 조금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진로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떻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